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로는 내란 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면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을 통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이석기 의원 쪽 변호인단 공보 담당 하주희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랩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휘체계를 갖춘 비밀 결사 조직이 존재하고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아로 조직원의 모임이 맞고 이들이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논의했으며 이석기 의원이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를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로 모임 참석자 130여 명 전원이 전쟁 발발이 임박한 시기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었다며 아로의 구성원이고 내란의 주체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도 있으며 정세 강연이거나 우발적, 충돌적 발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오늘 재판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결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보 담당 하주희 변호사 지금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치 못하시죠? 안녕치 못합니다. 예, 일단 이번 판결 어떻게 형량이 나왔는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기 의원이 징역 12년의 자격정지가 나왔고요. 예. 나머지 피고인들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렇게 나왔고 이제 한동근 피고인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한형입니다. 자, 이번 판결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네. 특별한 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특히 그 내란의 음모와 선동과 관련해서 네. 구성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시하였습니다. 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자,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이제 판결을 했는데 위반 사실이 있다. 이게 바로 판결문 요약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혁명 동지가 적기가 이걸 불렀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 이게 그 근거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이제 목적범으로 예.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그걸 넣어서 네. 보다 엄격하게 판단을 하라는 어떤 법원의 명령 예.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고 뭐 문건을 소지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실 그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 노래가 북한 노래가 아니고 예. 그 가사를 현재 재판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 혁명동지가가 뭐 북한 사람이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90년대 중후반에 학생운동 학원과 학교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고요. 민주화운동 노래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많이 불렸던 노래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민중가요와 유사하게 예. 어떤 뭐 결의를 다지고 이런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지 네. 그 자체가 그 예. 내용이 무슨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말하자면은 이제 검찰의 그 기소 내용을 재판부가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인용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떤 점에서요? 예. 얘기했듯이 91년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예. 이적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적 목적, 적을 이롭게 할 목적.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국가의 존립 안전을 네.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은 근거를 들었는데 재판부는 이 이적 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추후에 아로도 인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것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예. 어쨌든 그에 대한 별도 판단이 없고 예. 단지 이적성이 있다라는 판단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적 표현물이란 게 대체 뭡니까? 이적 표현물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의 원조는 뭐 변론을 하고 그 중에서 예. 뭐 내용 자체가 이적적이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대로 인정한 것은 뭐 변론을 하고 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을 예. 이적 표현물로 만연히 인정한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의 산 이것을 염두에 둔 매우 의도적인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게 북한의 그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내용은 네. 어떻게 집권을 실현할 것인가 정당이 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민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예. 다만 그동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예. 그동안 자립경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예. 내수가 부족하고 수출 위주의 정책을 폈다. 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 예. 이런 것을 들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사실 아닌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예. 우리가 이것이 이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전문가 등인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예. 아니 재판부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예. 하면서 기각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놓고 지금 마치 그 진보적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내용의 기본이 되는 어떤 한국사의 역사에 대한 평가 네. 이것을 이적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통념마저도 이적성 있는 사고다, 판단이다, 예.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예, 쟁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음모, 오늘의 핵심인데 말이죠. 네. 내란 음모 어떻게 봤습니까? 뭐 역시 그 국가보안법 위반처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네. 재판 과정에서 50회 정도나 하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네.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 못한 거 아닙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구형 진술에서 검찰이 네. 연계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 북한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는다든지 네. 연계가 있었다든지 지령을 수수했다든지 관련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녹취록이고 또 하나가 증인의 증언. 이 두 가지인데 이 재판부는 녹취록 또 증인에 대해서 신뢰를 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보자 진술과 관련해서도 네. 재판 과정에서 예.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예. 2010년부터 국정원과 어떤 식으로 협조해왔는지가 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한 진술이 매우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전혀 판단하지도 않았고. 예. 2010년부터 국정원과 이른바 이 제보자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있었다는 말은 결국 이 제보자가 순수한 의도로 이 사람들 이적성이 있어요. 이거 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신고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성을 갖고 접근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예. 재판부는 이 제보자의 증언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빙성이 무너진다던가 신빙성이 네.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 바꾼 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모두 재판부는 그것을 간과하고 예. 앙상하게 제보자가 주장했던 거 아로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다. 예, 내란 음모 관련해서는 네. 우리 형법에 매우 엄격한 요건이 있고 예.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해서도 예. 적어도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 폭행협박 이런 네.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네.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예. 이렇게 해버렸고 예. 아무도 내란을 음모를 했으면 다음에 뭔가 실행 행위가 있다던가 네. 이런 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 합의된 바 없어서 예. 다른 생각이 그 모임에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일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 근거 없이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예. 하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그 공판 과정에서 판사가 어느 한쪽에 좀 경도돼 간다 이런 좀 정황이나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 처음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이 그러니까 지금 방어권을 매우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예. 아로와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 2차 기일에서 네. 김정은 판사는 분명히 예. 아로는 기소된 것이 아니고 예. 반국가 단체들에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 결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예, 5월 10일 모임과 관련해서도 예. 10일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인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부동 민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네. 입증을 하려고 했었으나 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할 거면 예. 하는 과정으로는 예. 방어권이 완전히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흘렀다. 보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결론적인 얘기죠. 중간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어떤 공정한 것처럼 예. 상당히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예. 배격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네. 인용할 수 없는 자료들을 또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늘 요지를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예. 사실 재판 과정에 비춰보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정치적 판단을 했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자, 뭐 정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리적이진 않다라는 법리적이진 것에 않다. 대해서는 예. 일치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당연히 항소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항소를 하면은 그 수원지법에서 이제 2심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서울고법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 재판에 임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뭐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상태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네. 아주 섬세하게 분석해서 예. 저희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네. 진실이 아님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입니다. 이석기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하셨군요. 네. 예. 다만 피고인들은 네. 어떤 판단이 나더라도 네. 우리의 피고인들이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 결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네.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예.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 이것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와 좀 대조 비교해 볼 때 유사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강연, 네. 그다음에 몇 차례의 예. 모임, 네. 그다음에 반과단체 예. 이런 것들을 별개로 있는 것들을 엮어서 내란 예. 음모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역시 예. 몇 강연, 네. 몇 마디 말, 예. 그다음 메모 예. 이런 것을 엮어서 지금 내란 음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경험 없으실 텐데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주희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하주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좀 보면요. 백마강 달밤님, 우리는 불임 사건과 유서 대필 사건, 더더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에서 판결하신 분들과 기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참 참기 힘듭니다. 판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남산 스카이님, 애비나 딸이나 역사의 치욕이다, 뭐 이런 글도 남기셨고, 안 바쁜 벌꿀님, 국민 참여 재판하라고 하셨는데 그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소심 가서는 국민 참여 재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트 38님, 유신 시즌 2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자, 오늘 새누리당은 법원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함진규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은 일명 아로라는 조직을 통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씨에게는 징역과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게는 징역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의원이 아로라는 지하 혁명 조직을 구성해 유사시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모의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를 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 동지가와 북한군의 국가인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논평입니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논평 분량이 34초입니다. 아주 짧은 논평입니다. 할 말이 많지 않았던 모양인지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석 대변인입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통합진보당은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예.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참담합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 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 정권의 겨울 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이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의 녹취록 뿐이었습니다. 전쟁 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 음모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에서 20년의 중형을 구형하더니 오늘 재판부는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작과 위조의 범죄 속을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합법성을 부여하며 불법 정권의 합법정당 죽이기 공작에 부역했습니다.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 없어 했던 이른바 아로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법 대선 개입으로 해체될 위기에 몰렸던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하더니 이제 영구집권으로 가는 길을 닫겠다고 가장 눈엣 가시 같은 진보당을 뿌리 뽑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 겨울은 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계절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의 공안 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 새정치연합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에 정의당 같은 경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이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과 진보 야당 사이에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뉴스피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6시 반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